우리가 외롭고 힘들어요. 외롭고 힘들고 내 뇌란 존재가 회로로 작동해요. 한 가지 생각이 계속되면 점점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작은 걸 하면서 회로의 방향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입니다. 오늘은 외로움 탈출의 기술,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로움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 점점 더 심해졌죠.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만 은둔형으로 계신 청년들이 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정말 바깥에 거의 안 나가고 방 안에만 계신 분들도 큰 숫자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소셜미디어, SNS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인데 역설적으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디지털 연결이 가장 많으신 분들이 10대 청년들이죠. 그런데 10대나 청년들 가운데 외로움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나오는데요. 그 외로움이 늘어난 시기가 이런 소셜미디어의 폭발적인 증가와 같은 시기라고 해서 또 이게 소셜미디어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이런 외로움이라는 게 위협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낀다는 게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니까. 그렇게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뇌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끌 수가 없습니다. 끈다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지나치게 외로움을 겪고 있을 때는 우리가 외로울 때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이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좀 더 잘 지낼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반대로 아주 외로움, 고립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위협으로 보입니다. 뇌 입장에서는 이 외로움이라는 게 위협이고 위협과 관련된 대상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저도 시시때때로 외로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외로움 속에 빠져 있지 않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면 그게 좀 극심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하게도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립되어 있거나 외로움이 심할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그분들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죠. 달릴 때 고통스럽지만 희열을 느끼는 순간, 그걸 우리가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뇌과학자들이 설명할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경험에서 헬퍼스 하이라는 걸 경험한다고 합니다. 달리기 할 때 느끼는 희열처럼 남을 도와줄 때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기제로 작동하는 이유가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런 필요를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기제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지 않을 거라는 보험이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그냥 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걸 돌려받지 못한다고 섭섭할 건 아니죠. 거절당한다고 기분이 나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주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연결은 되면서 또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또 우리가 거절당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헬퍼스 하이라는 기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고 하면 자원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도 당연히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아주 작은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했을 때도 되게 기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이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제 사회심리학자께서 하루에 3번 남을 도와주는 아주 작은 걸 하라고 이제 숙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을 도와준 작은 게 별거 아닌 거, 누가 이제 문 열고 나오는데
문을 쾅 닫히지 않게 잡아주는 거라던가, 누가 이제 무거운 거 들고 있는데 저기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하고 잠깐 들어주는 거라던가, 아니면 거기 이런 것도 있어요. 교수님한테 그 땡큐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친구 중에 소아과 의사가 있거든요. 그 소아과 의사님이 이제 뭐 주말까지 다 근무를 하세요. 그러면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근데 정말 이렇게 아이고 우리 주말에 이렇게 열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뇌란 존재가 회로로 작동해요. 썰킷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이 계속되면 점점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걸 딱 멈추고 바꿀 수 있는 게 이건 회로기 때문에 긍정적인 걸 또 하나 집어넣으면 또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갈 수 있어요.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소용돌이 속에서 점점 좀 따로 떨어지고 있을 때 남을 도와주는 것,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거 작은 거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걸 하면서 회로의 방향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딱 멈추고 좋아지는 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의 목표, 외로움 탈출.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요. 외롭고 힘들고 이럴 때 우리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남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 작은 것, 이런 것부터 먼저 해보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고 정말 우울해지고 이런 걸 벗어나는 것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